예, 안녕하세요. 찐우빵입니다. 이번 주말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발생한 미군의 이제 군사작전으로 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이제 생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까지 이제 간 상태고요. 이런 뭐 그 작전을 수행한 이유는 그 기사나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가 이제 어, 있습니다. 마약 및 테러 관련된 그런 혐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어떤 그 베네수엘라가 그 아메리카 지역에 러시아, 중국, 이란의 어떤 군사 기조에 대한 걱정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북아메리카에 존재하고 있는데 남아메리카에 존재하는 나라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는 정말 원유 이게 이제 엄청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원유라든지 기타 다른 자원들이 이제 풍부한 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미국과의 어떤 이슈가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그 생포한 이후에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생포하는데 이게 어,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실제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러한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럴만하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작전이 정말 속전속결로 일어났고 미국의 이제 어떤 군사 기술 능력과 또 이제 전술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놀랍다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들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지금 뉴스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다양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요 뉴스 기사를 보고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에너지와 이제 안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닐 겁니다. 미국이던 베네수엘라던 결국 에너지와 안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고 있었고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좀 스터디를 해서 좋게 좀 안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본격적인 제재를 가한 게 2000년 중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좀 더 이제 제재가 강화됐고요. 보시면은 초기 제재는 2005년에서 6년에 부시 행정부에서 마약 및 테러 관련한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4년에서 15년 마두로 정권의 인권 탄압이 심해지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경제 봉쇄로의 확대라는 내용으로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국가 경제를 쪼이는 이제 금융이나 석유 제재로 그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10년 넘게 유지해온 경제 제재 전략을 이제 폐기하는 수순이 됐고요. 2026년 1월 3일이죠. 군사적 정밀 타격이라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이제 급선회 한 이유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독재자에 대한 어떤 그렇게 싫다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경제 제재 정도로는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어떤 한계점이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제재가 더 이상 마두로 정권에게 이제 통하지 않고 이제 미국은 시간을 끌수록 마두로 정권은 무너지기는커녕 제재에 적응한 좀비 정권이 되어서 어떤 뭐 영구 집권이 될 것이라고도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의 추가적인 이유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이 베네수엘라의 어떤 군사 기지화라는 그런 이유도 좀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묵과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적국들, 그러니까 이제 적성국들에게 적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어떤 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로 제공하려고 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정보 자산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 좀 배치 움직임이나 러시아 전략 폭격기 상시 주둔 협정 체결 등이 어떤 그런 징후가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먼로 독트리라는 위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쿠바에서 미국 본토 턱 밑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것을 막는다는 내용인데 생긴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는 그 이유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군사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친서방 정부가 들어선다면 베네수엘라는 서방의 거대한 주유소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되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정했었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이제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3,000배럴, 3,030억 배럴이고요. 이게 전 세계의 17이나 18% 정도의 매장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위 사우디가 2,670 정도니까 사우디보다 또 한 10% 넘게 상회하는 이제 수치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초중진류로 점도가 높고 정제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은 그런 종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마약 테러 척결 그리고 불법 몰수된 미국 자산의 회수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와 같은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정세 전문가 전략가들은 뭐 요거 말고도 좀 몇 가지 구조적 동기가 있다고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면이나 안보 기술, 경제 패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제 만약에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서방군의 안보 공백 뭐 이런 두 가지 핵심적인 어떤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와 함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베네수엘라를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은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긴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가진 자원으로 미국의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생산되는 원유는 대부분 가볍고 휘발성이 강한 경질유입니다. 근데 미국 텍사스나 멕시코만 연안의 정유 공장들은 과거 수입선 원유 처리를 위해 끈적이고 무거운 중질유 처리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석유는 초중진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러시아나 중동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 정유 시설에 맞는 저렴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히토류 및 전략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제 배터리나 반도체 군사 무기에 필수적인 히토류와 전략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스마트폰과 미사일 유도 장치의 필수적인 콜탄과 막대한 양의 금, 보크 사이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선점하려던 이 자원들을 미국 공급망으로 편입시켜 대중국 자원 안보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안보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마두로 대통령 정권하의 베네수엘라에는 러시아의 이제 폭격기 훈련장이나 중국의 스파이 기지, 이란의 무기거래처 역할을 하며 미국의 턱밑을 위협해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친미 정권 수립을 한다면 남미 대륙에서 반미 연대의 핵심 고리를 좀 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제 불법 이민자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이번 이렇게 작전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슈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금융적인 것에 대한 예상은 하기 쉽지는 않으나 원유 공급의 측면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물가 압력을 좀 낮출 수 있고요. 이제 원유가 다수 공급되면 이제 물가가 낮게 되고요. 원유의 어떤 가격은 물가, 인플레이션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가가 낮게 되면 결국은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런 실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